안녕하세요. 나니입니다. 퇴사는 제가 할게요. 나는 결국 회사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첫 번째 암 수술로 2달 동안 휴직했고, 두 번째 암을 발견하면서 3달을 연장했다. 4월에 시작한 치료는 8월 말이 되어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무렵 끝이 났다. 9월 7일로 예정되어 있던 복직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였다. 한두 달만 더 쉬면 체력이 돌아오겠지 생각했다. 완벽히 몸이 회복되기 전이라도 당연히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여겼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책임이고 성실이었다. 한두 달만 더 쉬고 사람답게 회복하여 회사로 돌아가려고 신청했던 팀장 면담이다. 휴직을 연장한다고요? 안 되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회사 커피숍에서 만난 피 팀장은 휴직을 연장하겠다는 내 이야기에 난색을 보이며 단호하게 답했다. 팀장님, 저 치료 끝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라고. 2달 정도 쉴게요. 금방 몸 회복하고 복직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매니저님이 복직해야 내가 회사를 그만둘 수가 있거든. 나 9월 말에 퇴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 매니저님이 복직해서 팀장 달고 일해줘야 해요. 함께 오래 일한 팀장은 아니었다. 그래도 가끔 서로의 업무를 도왔고 술자리에서 소주를 함께 기울이던 제법 친한 선배였던 그다. 그에게 암투병을 마치고 휴직 연장을 요청하는 동료이자 후배인 나의 사정 같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물론 그의 결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던 것도 아니었다. 예정된 그의 퇴사에는 사실 최소 수억 원의 돈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회사는 직원들의 연이은 퇴사로 아수라장이었다. 오랜 시간 기업 공개의 기회만 엿보고 있던 회사는 코로나 붐을 타고 드디어 상장했다. 상장 직후 회사 주가는 끝을 모르게 치솟았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속내를 드러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였다. 직원들은 회사에 남아 1년 후 회사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기를 기대할 것인지,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내 손에 들어온 거액을 거머쥘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회사에 입사한 지 몇 년 안 된 매니저들도, 수십 년간 청춘을 바쳐 일해온 팀장들도 누구랄 것 없이 앞다투어 회사를 떠나갔다. 피 팀장도 그중 한 명이었다. 17년이었다. 회사를 떠나면 내 손에 상상해 본 적 없는 큰 돈이 쥐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17년 동안 내가 자라난 곳이었다. 그간 있었던 경쟁사에서의 스카웃 제의에도 단 한 번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깟 연봉 얼마를 더 준다던 그들의 제안은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마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에 비할 것이 못됐다. 그깟 돈이야.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 아니야? 라고 말했고,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은 내게 너무 순진하다고 했다. 나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팀장 면담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회사로 돌아와 팀장을 맡아 일하라고 말하는 피 팀장의 말에 휴직하기 전 내 모습을 잠시 떠올렸다. 새벽 2, 3시쯤 겨우 퇴근했고 그 시간에 집에 가서도 못다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트북을 켰다. 잠시 눈을 붙이고 눈을 감고 있다. 8시가 되기 전 다시 출근해 자리에 앉았다. 점심을 먹을 시간은 없었다. 그 시간에 직원들 점심을 먹이고 나는 그 자리를 대신하곤 했다. 다시 돌아오면 과연 다를까? 그럴 리 없었다. 나는 분명 일만 하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17년간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결정은 그렇게 한순간에 나버렸다. 저 그럼 회사 그만둘게요. 회사를 그만둔다고요? 나니 매니저가요? 피 팀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의 손은 불안과 초조를 감추지 못하고 연신 테이블을 두드렸다.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 여러 번 반복하던 그는 이보다 더 황당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오래 바라봤다. 하얗게 질려버린 그의 얼굴에서 설마 그만두겠어? 일을 그렇게 좋아하는 네가? 그럼 나는? 하는 생각이 읽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에게도 그의 사정을 봐줄 여유란 없었다. 출근하고 있지 않으니 딱히 정리할 것도 없었다. 이미 휴직하면서 짐은 오래전에 정리해두었다. 갑작스러운 퇴사에 오래도록 함께 일해온 사람들과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마음이 쓰릴 뿐이었다. 그날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사장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나니 매니저, 몸은 좀 괜찮아? 인사팀에서 매니저님 그만두기로 한 거 전해 들었어요. 나는 일개 매니저에 불과했지만 실무 끝이고 사장님과 소통이 많았다.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눈치도 없이 노라고 외치는 대책 없는 성격에 어떤 상사들은 나를 몹시도 불편해했지만 사장님은 그런 나를 꽤 마음에 들어했다. 그럼에도 잘 나가는 대기업에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높디 높은 자리에 있는 사장님이 임원도 팀장도 아닌 일개 매니저 나무랭이의 퇴사에 전화를 걸어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요. 회사를 위해 얼마나 애써줬는지 알아. 회사가 매니저님을 너무 많이 부려먹어서 아프게 된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만두지 말라고 잡고 싶지만 지금은 내가 잡을 수가 없네. 언제든지 회사로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요. 매니저님 자리는 언제나 비워둘게.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사장님의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났다. 어떤 사람은 내가 P팀장에 대한 복수심으로 퇴사를 결정했다고 생각했다. 아픈 사정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너도 결국엔 돈을 쫓았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내가 잠시 쉬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퇴사를 결정하던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회사라는 곳에 나를 소속시키지 않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걸까? 소속이 사라지다 내가 같이 사라진 것 같았다. 땡땡 학교의 나니, 땡땡 회사의 나니. 그게 나인 줄 알고 두르고 다녔던 것들을 벗고 나니 비로소 날것에 나와 맞이할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처음으로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그게 이렇게 낯설고 두려운 일인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